영유월 21일 북중미 월드컵 프리뷰. 이번 경기는 쿠보의 부재가 일본의 공격 완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메다의 전방 압박이 그 공백을 얼마나 메울지가 핵심이다. 튀니지는 중앙과 페널티 박스 주변에 수비 숫자를 충분히 배치한 뒤 샤우앗을 향한 빠른 전진 패스로 방역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르비와 메브리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수비에 가담하면 샤우앗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공격 전환 과정에서 지원 인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카마다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튀니지의 미드필더를 끌어낸 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할 수 있다. 쿠보처럼 좁은 공간에서 수비수를 직접 흔드는 창의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메다의 쉼없는 움직임은 튀니지 수비진에게 전혀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메다가 공을 가진 수비수를 끝까지 압박하면 튀니지는 후방에서 여유롭게 공격을 시작하기 어렵고 결국 부정확한 롱볼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메다가 수비 뒷공간으로 반복해서 뛰어들면 튀니지 수비 라인은 쉽게 전진하지 못하고 카마다가 공을 받을 수 있는 2선 공간도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우에다는 메다의 움직임으로 벌어진 중앙 공간을 선점하며 문전 마무리에 집중할 수 있고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가 연결되면 빠르게 슈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튀니지는 초반 밀집 수비와 강한 몸싸움으로 일본의 패스 전개를 끊어낼 수 있지만 경기 내내 같은 간격과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의 짧은 패스와 연속적인 자리 이동이 튀니지의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고 메다의 침투가 결정적인 균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나치게 많은 선수를 전진시키면 샤우앗을 향한 빠른 역습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공격 뒤쪽의 공간 관리는 필요하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교체 카드 활용, 전방 압박과 문전 침투의 연결까지 비교하면 쿠보가 빠지더라도 일본이 승부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튀니지는 밀집 수비로 중앙을 막겠지만 공격 전환이 늦어지면 샤우앗이 전방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쿠보의 부재를 메다의 왕성한 전방 압박과 빠른 뒷공간 침투로 메울 수 있다. 카마다의 빠른 패스 연결과 우에다의 문전 움직임까지 살아난다면 일본이 경기 중반 이후 균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핵심 자원의 공백은 분명하지만 전방 압박과 연속적인 침투로 공격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일본이 결국 흐름을 가져갈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부패 튀니지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부패 튀니지 패 추천, 언더 추천, 글로벌 주요 업체 예상 2, 1. 마무리 코멘트, 해당 분석글은 참고용 자료입니다. 퇴장 변수, 심판 성향, 부상 변수, 각종 변수 발생 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뷰.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보다 중앙 수비 간격과 세트피스 대응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에콰도르는 3-4-1-2 구조 안에서 투톱이 상대 센터백을 고정시키고 패스와 앤서니 발렌시아가 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찬스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퀴라소의 중앙 수비수들이 서로 라인 위치를 맞추지 못하는 순간 에콰도르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침투 패스 한 번으로 결정적인 골 장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는 파포스트 침투와 제공권 경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단순 슈팅이 아니라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까지 이어가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다. 퀴라소는 로카디아와 마가렛을 앞세워 버티는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중원에서 볼이 빠르게 전진되지 않으면 공격 전개가 끊길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에콰도르는 수비 전환 이후 다시 전방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안정적이고 박스 근처에서 패스 선택지가 다양하다. 그래서 초반에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 중앙을 장악하면서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는 운영이 중요하다. 결국 에콰도르가 전반부터 세컨드볼과 세트피스 흐름을 가져간다면 후반에는 퀴라소 수비 집중력이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에콰도르는 패스와 앤서니, 발렌시아의 전진 패스와 측면 안쪽 침투로 중앙 수비 간격을 흔들 수 있다. 퀴라소는 중앙 수비수들의 포지셔닝과 라인 소통이 불안해 박스 앞 공간을 쉽게 내줄 위험이 있다. 코너킥 상황에서 에콰도르의 파포스트 침투와 제공권 활용이 결정적인 득점 루트로 작용할 수 있다. 중앙 균열을 찌르는 패스 타이밍과 세트피스 높이 싸움까지 감안하면 에콰도르가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에콰도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에콰도르 승 추천, 언더 추천, 글로벌 주요 업체 예상 1, 0. 마무리 코멘트, 해당 분석글은 참고용 자료입니다. 퇴장 변수, 심판 성향, 부상 변수, 각종 변수 발생 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뷰.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세트피스 이후 세컨드 지역 관리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무시알라의 개인 전개 능력과 운다브의 박스 안 움직임을 통해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수비 전환 이후 박스 앞 공간을 닫는 과정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특히 1차전에서 드러난 세컨드 지역 마크 문제는 코트디부아르처럼 피지컬과 슈팅 파워를 동시에 가진
갖춘 팀을 상대로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장신 자원들이 세트피스에서 1차 경합을 버텨내고 전방 공격진이 박스 안에서 몸으로 버티며 흘러나온 볼을 살려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포파나 세코가 박스 외곽에서 강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 독일 수비는 라인을 올릴지 슈팅각을 막을지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디알로 아마드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 간격을 흔들면 와히 엘리세페가 센터백 사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독일은 볼 점유를 가져가는 시간 자체는 만들 수 있지만 점유가 곧 안정감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코트디부아르는 한 번의 세트피스, 한 번의 세컨드볼, 한 번의 중거리 슈팅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직접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독일이 주도권을 잡는 듯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위험 장면은 코트디부아르 쪽에서 더 날카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립지역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독일의 이름값보다 코트디부아르의 피지컬 압박과 박스 주변 결정력이 더 현실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독일은 세트피스 이후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해 흘러나온 볼 처리에서 불안한 흐름을 노출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장신 자원들의 박스 점유와 포파나, 세코의 강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독일의 약점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 와히의 뒷공간 침투와 디알로, 아마드의 안쪽 돌파까지 더해지면 코트디부아르의 공격 완성도가 더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다. 세트피스 세컨드볼과 박스 외곽 중거리 한 방이 맞물린다면 이 경기는 코트디부아르가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매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독일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글로벌 주요 업체 예상. 1. 마무리 코멘트. 해당 분석글은 참고용 자료입니다. 퇴장 변수, 심판 성향, 부상 변수, 각종 변수 발생 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뷰.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가 볼 점유율과 세컨드볼 장악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덜란드는 4-3-3 구조에서 중원 숫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박스 주변 슈팅 루트를 만들 수 있다. 스웨덴은 3-5-2로 중원 숫자를 맞추려 하겠지만 압박을 받을 때 첫 패스와 세컨드볼 대응이 흔들리면 수비 라인이 빠르게 뒤로 밀릴 수 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스웨덴은 상대의 변칙적인 압박과 중원 제압박에 흔들리며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됐다. 이 흐름에서 코디 각포가 적극적으로 전진해 세컨드볼을 선점한다면 네덜란드는 박스 앞에서 곧바로 슈팅 루트를 열 수 있다. 그리고 저스틴 클루이베르트가 측면과 2선을 오가며 수비 간격을 벌려주면 네덜란드는 한쪽으로 몰린 스웨덴 수비를 반대쪽 전환이나 컵백으로 흔들 수 있다. 코프메이너르스의 왼발 전진 패스와 박스 앞 재회수 능력도 중요한 포인트다. 네덜란드가 중원에서 공을 잃어도 곧바로 압박을 걸어 다시 회수하면 스웨덴은 역습 출발 전에 공격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다. 스웨덴은 이삭을 활용한 빠른 전환과 뒷공간 침투로 방역을 노릴 수 있지만 그 패스가 최전방까지 정확히 연결되기 전 중원에서 차단당할 위험이 크다. 결국 볼 점유율을 장악하고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드는 쪽은 네덜란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덜란드 공격진은 점유율 우위를 단순한 볼 소유로 끝내지 않고 세컨드 찬스와 박스 주변 슈팅 볼륨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가 중원 압박, 세컨드볼 선점, 박스 주변 결정력에서 스웨덴보다 더 선명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매치업이다. 핵심 포인트. 네덜란드는 점유율 우위와 중원 제압박을 바탕으로 페널티 박스 주변 슈팅 기회를 꾸준히 만들 수 있다. 스웨덴은 변칙 압박을 받을 때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하고 중원에서 공을 잃으면 300앞 공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코디 각포의 세컨드볼 선점과 저스틴 클루이베르트의 박스 근처 움직임이 네덜란드의 결정적인 득점 루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점유율, 세컨드볼, 박스 주변 슈팅 볼륨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네덜란드가 주도권을 승리로 연결할 타이밍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네덜란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네덜란드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글로벌 주요 업체 예상. 0. 마무리 코멘트. 해당 분석글은 참고용 자료입니다. 퇴장 변수, 심판 성향, 부상 변수, 각종 변수 발생 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부 예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